안녕하십니까. 광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이슈 다반사. 저는 참여자치21 사무차장 최수빈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법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21 예산감시위원장 황법량입니다. 지난 대선이 쏘아올린 뜨거운 감자튀김 같은 주제이죠. 복합 쇼핑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복합 쇼핑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공약이 제기된 좀 맥락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떤 이 보수 정치의 기획이었죠. 이분들의 세계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광주는 낙후된 곳이다. 왜 낙후되었느냐? 그것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장이나 자본에서 선호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도 없는 좀 그런 노잼 도시가 되어버렸다. 좀 이런 사고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이 세계관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좀 극렬하게 반드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좀 온라인상에서 펼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애초부터 너무 구시대적인 세계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좀 이 문제를 수용하고 다루었던 광주 지역 정치인들의 전문성의 좀 부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 복합 쇼핑몰 문제를 광주 지역의 정치가 수용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좀 너무 부실했고 이것은 좀 광주 지역 정치인들의 좀 실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일부 이런 분들의 세계관 문제보다 좀 이 문제가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큰 문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데요. 그럼 광주 정치가 과연 이 복합 쇼핑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차장님은 쉬실 때 여행이나 나들이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제가 MBTI가 확신의 I형이어서 저는 대부분 주말에는 집에 있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저도 좀 여행이나 나들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좀 나들이 나갈 공간이나 행사가 필요하고 또 아이가 없더라도 어떤 분들은 집에서 쉰다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밖에서 반드시 놀아야 이게 뭔가 생활 리듬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의 나들이 수요, 문화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저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광주는 좀 노잼 도시라는 그런 평을 들을 만큼 이 시민들의 문화적인 수요, 이 나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했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어야 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까? 좀 이런 것들을 되짚어봐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광주는 이른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문화도시를 표방한 도시가 노잼 3대 도시 중에 1, 2위를 다투는 도시라는 오명을 얻기까지 도대체 이걸 왜 이런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그걸 파악하는데 정치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논의는 이 복합 쇼핑몰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좀 강기정 시장은 좀 거기서 한참 더 나아가서 무슨 익사이팅 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조건 여기서는 재밌을 수 있게 하겠다. 좀 이런 접근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좀 이 논의가 왜 광주가 문화에 투자한 것들이 많은데 왜 이게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을까? 좀 이런 거를 되짚어보고 개선점을 찾는 게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논의로가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는 게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되어버리니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되고 이게 부실한 추진 과정까지 이어졌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여자치 21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자, 일단 먼저 있었던 게 7월 27일에 있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이었죠.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당시 참여자치 21에서 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제3자 제한 공모 방식 변경건이었는데요. 제3자 제한 공모 방식 뭔가 너, 나, 광주 빼고 제3자가 뭐 네. 공모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성명서의 내용은 광주시가 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성명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네네.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이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이걸 지적을 했을까? 먼저 좀 살펴보면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을 할 때 적용될 수도 있는 법률인데요. 이 법률의 제9조와 시행령 제7조 10항에 이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과 도대체 뭐가 좀 다른 건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 특정한 조건들을 명시해서 사업 공고를 하면은 그렇죠. 좀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아마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시청에서 이제 본인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그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개발 사업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일 겁니다. 근데 이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은 일단 최초 제안자가 어떤 제안을 던지면은 그 제안 내용을 공개를 해서 이 방식보다 더 개선해서 내놓을 사업자가 있는지 다시 공고를 하고 그렇게 추합된 개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는 좀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최초 공모자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최초 제안한 사람만 손해보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이제 그래서 그 법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최초 세합 제안자한테 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 최초 제안을 한 어떤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뭐 왜 그럼 이런 의혹이 제기될까? 뭐 왜 제도를 그렇게 활용할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걸까? 그러게요. 좀 이 맥락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민간투자법,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법률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서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한 상황인 거죠. 원래는 관광진흥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좀 법률적으로 조금 회색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위법적인 그런 일인가? 이거는 좀 명확한 부분은 아직 아닌데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하는 이런 법률적인 무리를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좀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더해서 참여자치 20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복합 쇼핑몰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이 부대 이제 문화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좀 많이 건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주시가 이 공고한 공모 지침에 보면은 좀 휴양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좀 이것도 조금 수상쩍죠. 이 참여자치 21 성명 발표 직후에 언론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줄 수도 있는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너무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좀 이런 좀 의심쩍은 단서 조항이 있고 애초부터
이 제3자 제한 공모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법률적으로 좀 무리한 상황인 만큼 좀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휴양시설과 관광시설이 목적인데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면 사실상 거의 뭐 슈레딩거의 관광시설 단지 개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기정 시장의 이런 불안한 추진 과정은 어둔산 관광간지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되었던 전남 일심 방지 부지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면아치 21에서는 지난 9월 21일 성명을 발표했죠. 이에 관해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참여자치 21에서 좀 성명서로 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좀 지적한 내용은 이건 너무 많은 아파트 건축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거대하다. 너무 거대한 아파트 건축 계획이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거대한 아파트 건축 계획인지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건축 계획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이 건축 계획이 1등이라면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2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2등이 상무 2지구에 있었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살펴보면은 약 14만 7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2,459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계획에서는 그보다 좁은 86,600평에 4,186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더 좁은데 들어가는 세대 수는 더 높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같은 평수에 약 2.7배 정도 아파트 개발을 더 밀집할 수 있는 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엄청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아파트 개발 계획에서 유례가 없다. 좀 이런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단군 이래의 광주의 최고의 개발 사업이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광주에 그만큼의 과연 아파트가 필요한 것인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집이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별로 부족하지 않죠. 사실 중요한 거는 나는 어차피 그 아파트 못 사는데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남 일이죠, 진짜. 그렇죠. 저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아파트라는 게 집이 아니라 이걸 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이거는 내가 좀 도박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여전히 많이 부족하겠죠. 더 많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좀 부동산으로 좀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시골에 퍼져 사는 거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차라리 아파트를 엄청나게 높게 지어서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몰려 살게 만들고 대신 다른 땅을 다 자연환경으로 보존하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역발상이군요. 예. 근데 지금 광주시가 좀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가지고 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광주시와 민간개발자가 사전협상의 3대 조건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은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한다라는 그런 사전협상의 3대 조건이라는 걸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을 허락해준 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중간에 엄청나게 지금 광주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갑자기 인구수가 엄청나게 뛰었다라든가 외부에서 막 광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진짜 아파트가 안 지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뀐 거죠. 거기에 더해서 광주시가 사전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협상 태도들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 개발자가 제안한 사업 계획보다 오히려 공공면적을 1.5%나 줄이고 복합 쇼핑몰 부지도 개발 사업자가 원래 8층을 제안했는데 광주시에서 49층으로 높여서 제안하는 상당히 무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높이 49층짜리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면은 복합 쇼핑몰은 8층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는 아주
다른 걸 지을 수도 있는 여백의 비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은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그 49층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용적률을 이용해서 좀 다른 걸 지으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먼저 좀 이 사전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거는 이게 지금 협상 과정에서 예전에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1.5%를 줄이고 49층이 됐다. 무슨 4달러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광주시가 이 정도는 그럼 뭐 적당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제안이 8층 정도의 어떤 규모였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광주시에서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버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민간 사업자들도 상당히 좀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러 이 사업을 이유를 들면서 복합 쇼핑몰 건설을 중간에 미루다가 나중에 풀린 용적률을 근거로 주상복합을 짓겠다, 이익이 안 남는다, 우리에게는 거기 주상복합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광주시 입장에서는 일단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일단은 지어라, 짓고 마무리하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들과 복합 쇼핑몰 플러스 주상복합까지 들어온 난개발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전남 일신방지 개발 사업도 어느 한 관광단지처럼 어쨌든 광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는 게 원래 어떤 의도인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특급 호텔과 그 다음에 역사 공원을 지어서 관광 문화 플러스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완전히 지금 거의 논의도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추진 상황들을 보면은 애초에 이 광주의 시민들이 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의제에 어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유, 광주에 좀 문화생활 시설이 좀 부족하다, 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에서 너무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뿐만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공간, 특히 이 말씀하신 어떤 이 특급 호텔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형 회의나 어떤 이벤트가 열리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런 특급 호텔이 생겨서 거기에 마이스 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좀 재밌는 행사도 거기서 많이 생기고 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열리니까 좀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좀 시민들의 문화적인 수요도 함께 어떤 창출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계획이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우의 수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엄청난 아파트들만 지어지고 복합 쇼핑몰조차도 어쩌면은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지하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충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쇼핑몰을 한 1층, 2층 정도 짓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흉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 시간을 버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복합 쇼핑몰만은 못 짓겠고 주상복합으로 하면 어떻게 이익이 남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주시는 이제 상황에 내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빨리 허가 줄 테니 빨리 합시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만 많이 있는 그런 행사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좀 문화적인 수요와는 정말 너무 멀어져 버린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저희는 복합 쇼핑을 원했는데 주상복합이 들어왔다. 사실 이건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예, 좀 이런 우려도 많이 들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도 너무 좀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복합 쇼핑몰이 광주의 문화 수요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광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이제
최소한의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경에 사전협상 협의회를 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의 역할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제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좀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다 못 드렸지만 참자21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광주시가 좀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신호가 너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서 좀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텐데 그럼 새로운 도로를 어떻게 좀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잘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과의 상생 문제, 뭐 고용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2차적인 문제? 이거를 짚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이 개발 사업을 왜 해야 하는 건지 그렇죠. 좀 이 기초부터 사실은 제대로 안 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좀 이 부분에 좀 저는 한정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이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가 좀 최대치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게 기본인데 그렇죠.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개발 사업은 광주 개발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주거 공간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좀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민간 사업자는 그만큼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만큼 또 공공기여도 좀 높여야 되는 게 맞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가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공공기여를 최대한으로 시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공공기여 분을 이 문화사업, 어떤 문화시설, 뭐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좀 여러 좀 행사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시설들에 투자하는 걸로 재투자해야 광주가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 개발 사업이 원래 제안되었을 때 좀 시민사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특급 호텔 문제가 있죠. 특급 호텔 문제 예, 중요하죠. 이 호텔 부지와 복합 쇼핑몰 부지를 좀 하나의 부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좀 조화롭게 개발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최고의 높이의 아파트와 최고 높이의 어떤 복합 쇼핑몰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특급 호텔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열리는 공간, 사람들이 나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방직 공장 부지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 계획도 좀 뒷전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은 중간에 하나의 어떤 큰 도로가 들어서서 역사 문화로 보존하기로 한 공간이 좀 단절되어 가지고 좀 개발되는 좀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여기를 좀 관광 자원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좀 잘 개발을 하고 그러려면은 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도로를 좀 지하화 하더라도 좀 하나의 좀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역사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그리고 또 생태도로 같은 어떤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좀 아무래도 상가가 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렇게 상가 공간으로 하지 말고 공공기여를 좀 많이 얻어내서 여기를 좀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시민사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 이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과 좀 굉장히 풍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정말 이 점을 좀 유념해서 공공기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 시민들의 제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지난 7월 유럽 순방을 다녀오면서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그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개발 관점 꼭 전남 일시 방직에서도 잘 적용되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자치 21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해서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그 어떠한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복합 쇼핑몰도 그러한 수요 안에서 잘 논의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불안정한 정치와 행정 때문에 좀 자본이나 시장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와 행정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계획을 제시를 한다면은 저는 꼭 자본이나 시장에서 수상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에 맞추어서 보장된 이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분들에게도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광주의 정치와 행정이 좀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밖에도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2주 뒤에 광주지방자치의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